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대박을 기원하며 분석 들어가 볼게요. 대한광통신의 최근 이슈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오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특별히 제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 흐름을 보면 종가 12,7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1.47% 하락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전날에 이어 주가가 또 밀린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은 종가 마이너스 1.47%만 보고 넘어가면 실제 장중 흐름을 상당히 놓치게 됩니다. 오늘 시가는 12,060원이었죠. 전 거래일 종가 12,890원보다 무려 6% 낮은 가격에서 시작했습니다. 장중에는 11,800원까지 밀렸습니다.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보면 장중 한때 약 8.5% 하락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1,800원을 찍은 뒤 주가가 다시 강하게 올라오면서 장중 13,260원까지 회복했습니다. 저점 11,800원에서 고점 13,260원까지 약 12.4%를 되돌려 올린 것이죠. 전 거래일 종가 12,890원까지 넘어섰고 장중 한때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13,000원 이상에서는 다시 매물이 나오면서 최종 종가는 12,700원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은 411만 9천 주입니다. 직전 거래일에는 약 588만 주였습니다. 즉 하루 만에 약 28% 감소했죠. 거래 대금 역시 직전 약 780억 원에서 오늘 약 520억 원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약 32%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대한광통신에서는 주가도 내려오고 있고 거래량도 내려오고 거래 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오히려 폭발한다면 기존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분배 가능성을 더 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거래량도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최근 급등 때 들어왔던 강한 단기 매매 열기가 식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가격이 내려갈수록 매도 에너지 역시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오늘 주가가 11,800원에서 13,260원까지 강하게 올라왔는데도 13,000원 위 가격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현재는 정확하게 매도세는 약해지고 있지만 매수세도 아직 강하게 다시 붙지 않는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뉴스 하나 같이 보시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AI 시대에 주목받는 광섬유, 한국의 현 주소와 과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광섬유 산업 전체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2025년 AI용 광케이블 수요가 77% 증가했고 2029년까지 연평균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에서는 프리폼 자체 생산 기업이 한 개사뿐이고 프리미엄 규격 양산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광통신 산업을 완전히 바꾸고 있죠. 자료에 따르면 AI용 광케이블 수요는 2024년 137% 증가했고 2025년에도 7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 연평균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성장률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일회성 수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4년에 이미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도 77% 증가했죠. 그리고 이후에도 연평균 26% 성장 전망입니다. 즉 지금 광섬유 시장은 단순히 올해 AI 때문에 주문이 잠깐 늘었다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구조적 전방 산업으로 올라오면서 수년간 수요 기반 자체가 커지고 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용 광섬유가 전 세계 광섬유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만 해도 5%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는 약 30%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3년 만에 5% 미만에서 30%. 이건 고객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광섬유 산업의 핵심 고객은 통신사였죠. 5G, FTTF, FTTH, 초고속 인터넷망, 이런 통신 인프라 투자가 수요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광섬유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구조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최근 미국 AI 데이터 센터용 8640 광케이블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CRU 글로벌 광섬유 가격 지수는 2024년 3월 78.6에서 2026년 3월 263.0까지 상승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약 3.35배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산업 환경이죠. 제조업체 실적이 가장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구조는 판매량 증가, 판매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사용하는 광섬유 양이 늘어나고 공급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광섬유 가격까지 올라가면 광섬유 제조기업에는 매출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실제로 대한광통신도 최근 2분기 실적에서
광섬유 판가 상승과 북미 매출 확대가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죠. 즉 이번 산업 보고서는 회사가 최근 설명해왔던 광섬유 가격 상승이 실적에 긍정적이다라는 논리를 산업 전체 데이터로 다시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광케이블이 아닙니다. 바로 프리폼이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광섬유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보면 프리폼, 광섬유, 광케이블입니다. 프리폼은 쉽게 말하면 광섬유를 뽑아내기 전 단계의 고순도 유리 모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유리봉이 아닙니다. 빛이 멀리 이동할 때 밖으로 새어가 나가지 않도록 내부 굴절유를 극도로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프리폼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약 20개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프리폼이 광섬유 제조 원가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케이블 한 가닥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기술 장벽과 부가가치가 프리폼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광통신은 단순 광케이블 조립 회사가 아닙니다. 상류단의 프리폼부터 중간의 광섬유, 그리고 최종 광케이블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기반을 가지고 있죠. 이게 현재 대한광통신의 가장 큰 산업적 희소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AI가 커지면서 광케이블 수요가 증가할수록 단순 완제품만 만드는 기업보다 원재료 단계까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여지가 있는 것이죠. 현재 대한광통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프리폼을 만들어 본 생산 기반과 기술 경험이 이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범용 프리폼을 잘 만드는 회사에서 AI 데이터 센터, DCI, 해저 케이블용, 프리미엄 프리폼까지 생산하는 회사로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 이 전환에 성공하면 대한광통신의 사업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용 제품은 중국과 인도의 저가 공세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반면 프리미엄 제품은 생산 업체가 적고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보다 기술력이 중요해집니다. 대한광통신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광섬유 수요가 증가하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제품 믹스 자체를 고부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의 광섬유 수출액은 2022년 약 5,800만 달러에서 2025년 2,700만 달러까지 줄었습니다. 연평균 약 22.3% 감소죠. 수출 단가도 킬로그램당 81달러에서 63달러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현재 한국 광섬유 산업의 가장 큰 문제죠. 광통신 인프라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의 광케이블 기반 유선 인터넷 회선 비중은 90.5%로 OECD 2위 수준이죠. 그런데 정작 고부가 핵심 소재에서는 경쟁력이 약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광케이블은 엄청 많이 사용하는 나라인데 가장 돈이 되는 핵심 소재는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역설이죠. 그래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산업연구원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정책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프리미엄 광섬유 프리폼을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에 포함하고 R&D, 세제,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MCF, HCF 같은 차세대 광섬유 기술의 정부 주도의 대형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전력망, 통신망 같은 국가기관 사업에서 국산 소재 사용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대한광통신이 왜 주목받을 수 있냐면 현재 프리폼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사실상 하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향후 정부가 정말로 프리폼 핵심 전략 기술 지정, 국책 R&D, 정책 금융, 공공망 국산 소재 우선 사용 같은 정책을 실제로 시행한다면 대한광통신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 후보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8640 미국 AI 데이터 센터 수주가 나왔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였죠. 광섬유 가격이 폭등한다는 뉴스도 새로웠습니다. 프리폼의 희소성이 처음 부각됐을 때도 새로웠죠. 그런데 이제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광케이블을 많이 쓴다는 것, 대한광통신이 프리폼을 만든다는 것, 북미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 광섬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이제는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뉴스만으로 매번 주가를 10에서 20%씩 올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장은 그 다음 숫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2분기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죠. 북미 매출 비중도 크게 올라왔습니다. 즉 좋은 방향은 확인됐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7월 저점보다 80% 이상 올라온 상황에서는 이제 AI 광통신이 커집니다 보다 그래서 대한광통신 영업이익이 얼마까지 커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8640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하반기에 얼마나 잡히는지, 광섬유 판가 상승이 영업이익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 북미 매출 비중이 계속 유지되는지, 그리고 추가 반복 수주가 나오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광섬유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폭증하면 올라가지만 공급 업체들이 증설하면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 산업 정책은 한번 만들어지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프리폼이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에 들어가고 국책 R&D가 시작되고 세제 혜택과 정책 금융이 붙고 공공통신망이나 전력망에서 사용 비중까지 올라간다면 대한항공통신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 비용 지원, 초기 수요 확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산업연구원 역시 프리미엄 프리폼 핵심 전략 기술 지정과 차세대 광서 및 국책 R&D, 국가기관 사업의 국산 소재 활용 확대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변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준비한 선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힘드시죠?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주식을 왜 하고 계신가요? 돈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일까요? 아니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똑같은 이유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주식시장에선 개인 투자자는 97%가 돈을 못 버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단 3%의 사람들만 돈을 먹습니다. 왜 3%의 개인 투자자만 돈을 벌까요? 왜냐하면 97%의 사람들이 수익주는 바로 팔고 손실주는 끝까지 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변동성이 커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장은 개미들을 죽이는 장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한국형 공포지수도 현재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최근 시장에서 단기 흐름을 어떻게 읽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며 수익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매매 흐름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짚어드리는 종가 베팅방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은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사이 장 마감 직전 종가의 매수 베팅을 진행해서 다음날 파는 전략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방법이냐면 오후장에 매수를 하면 다음날 바로 떠서 수익을 주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공간은 저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종가 베팅방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이렇게 세 종목씩 공유드리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실제로 어제 종가 베팅에 참여하신 구독자분들만 해도 오늘 오전에 60% 이상의 급등 흐름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을 거예요. 긴 시간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오전에 10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하루를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주식하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끝까지 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물린 거를 계속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소액 투자자는 종목을 2개에서 3개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손절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액으로 나눠서 공략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최근 단기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왜 종가 근처가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제가 전날 공유드렸던 세 종목 결과가 어땠는지만 보여드리고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8월 18일에 공유드렸던 세 종목 MBR 모션, 화신전공, 한라캐스트 이렇게 세 종목 공유드렸었죠. 차세대 다관절 로봇용 초정밀 감속기 수요 폭증 및 하반기 실적 퀀텀 점프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MBR 모션은 오늘 어떤 변동성을 보여줬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18일 종가 8% 이상 밀리면서 6,380원에 마감했었죠. 다음 거래일 장중에서 오전 장중 고가 21%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최고가 7,780원 찍었죠. 자, 이어서 화신전공은 현대차 차세대 휴머노이드 정밀 구동 부품 및 액추에이터 밸류체인 합류 기대감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오늘 어떤 변동성을 보여줬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18일 종가 6% 이상 밀리면서 4,145원에 마감했었죠. 다음 거래일 장중에서 거래량까지 붙으면서 5,380원 찍고 오전 장중 고가 무려 29% 이상의 단기 강한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시면 삼성 노조 리스크 및 다이캐스팅 로봇 및 반도체 수의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한라캐스트는 오늘 어떤 변동성을 보여줬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18일 종가 5% 이상 밀리면서 11,870원에 마감했었죠. 다음 거래일 장중에서 13,640원 찍고 14% 이상의 급등 나와주면서 장중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MBR 모션 21% 이상, 화신전공 29% 이상, 한라캐스트 14%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었죠. 그래서 전일 종가 베팅에 참여했던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오늘 오전부터 64%의 수익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와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이런 매매 흐름을 직접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9815-2690 위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 두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 영상 보신 구독자분이거나 시청자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종가 베팅방의
링크를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시간 상관없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실시간 확인해서 바로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종가 베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대신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저희 채널이 더 클 수 있게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위 번호로 구독 두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 보내주시고 당장 내일부터 좋은 종목들 빠르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 혼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서 보는지 하루 이틀만 지켜보셔도 시장 보는 시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남기면 번호 남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는 그 누구한테도 넘기지 않습니다. 종가 베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하루 이틀 지켜보시다가 퇴장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기회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준비된 분들에게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그 흐름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종가 베팅에 직접 참여하셔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마다 급등 흐름을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대박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